영원과도 같은 혼돈, 세상을 담은 검은 씨앗. 씨앗의 깨어짐과 함께 공허와 존재가 세상을 채우네. 어둠보다 짙은 태고의 공허, 존재를 거부하는 절대적 허무. 그것은 영원히 비어있는 공허를 욕망하네. 짙고 짙은 공허를 채우는 실제, 세상을 덮으려는 팽창의 실존. 그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존재를 욕망하네. 형태를 가진 모든 존재는 실제에 갇혀있고, 존재를 거부하는 모든 공허는 인지 밖에 머무니, 오직 죽음만이 부질없는 비밀을 여는 열쇠, 실제를 나가는 유일한 출구. 시간, 공허와 존재를 관통하는 끝없는 흐름. 그것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필멸자에게 공허를 안기네. 유한의 존재와 쉼없는 시간은 거스를 수 없는 필멸의 과정. 인간이여, 푸르른 하늘과 찬란한 삶을 찬양하리니. 세계는 공허와 존재의 분리로 시작되었다. 빛과 어둠의 대립, 원소들 간의 전쟁, 생명과 죽음의 균형. 영원에 가까운 세월과 무한한 변화를 뒤로하고 신과 그 대리자들이 이끌던 제1시대는 저물어갔다. 인간과 아인이 주역인 제2시대가 시작되고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야기는 그 시대에 존재하는 몇 개의 대륙 중 인간이 번성한 사계절의 대륙 남부에 위치한 변방국에서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대륙을 놓고 벌이는 영웅들의 전쟁 서사시, 안제도 작가님의 사계절의 대륙입니다. 장대한 역사적 배경과 읽으면서 빠져들게 되는 광활한 지역적 배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흡인력에 몰입하면서 읽어내려갈 수 있는 탄탄한 세계관의 판타지 소설을 오래도록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사계절의 대륙,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로니아력 1835년 여름, 남부국가 포트니오와 그로스 공화국 일대에는 자색 수혜와 관련된 어둠의 피조물에 관한 전설이 많았다. 나이가 300세도 넘는 옛 여왕이 여전히 생존해 뱀파이어와 함께 지낸다는 이야기, 자색 수혜를 배회하는 유령들에 관한 이야기 등은 여전히 남부인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었다. 카일로스는 휴가 시작과 함께 자색 수혜 탐색에 들어갔다. 숲의 초입은 음침했으며 시야를 가리는 보라색 안개는 끈끈하고 무거웠다. 풀벌레 소리조차 없는 불길한 고요가 숲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카일은 기이하게 뒤틀린 나무들과 거대한 버섯들을 무시한 채 좁은 오솔길로 계속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반나절도 안 되어 길을 잃고 말았다. 도대체 얼마나 지났지? 시간의 흐름조차 파악하기 어렵군. 숲속을 헤매던 카일은 나무에 기대어 하늘을 보았다. 뒤틀려 엉킨 거목들과 안개 사이로 보이는 하늘 역시 보라색이었다. 이래서 자색 수혜인가? 그는 납득한 표정으로 허탈하게 웃고는 다시 발걸음을 떼어 숲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살아야 해. 왕녀님을 위해 포트니오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해. 나는 염원한다. 강한 조국과 아름다운 왕녀님을. 갑자기 숲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축축하고 적대적이었던 공기는 부드럽게 뺨에 와닿았고, 어지럽게 흐르던 보라색 안개는 여유롭게 숲을 맴돌기 시작했다.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불길한 장소에 출현한다는 불길한 존재, 고스트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반투명한 흰 보자기처럼 보이는 그것들은
흐느낌 비슷한 소리를 내며 나무 사이를 날아다녔다. 살아있는 존재를 죽음의 세계로 이끈다는 고스트들이었지만 전해오는 민담과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은 길 안내를 해주듯 카일 옆을 스쳐 날아가 어떠한 지점에서 사라지는 동작을 반복했다. 카일은 그들의 의도를 이해하고는 그 지점으로 걸음을 옮겼다. 고스트의 이끌림을 따르던 카일은 마침내 불빛을 찾아냈다. 어슴푸레한 빛이 나무 사이에 자리한 공터의 건축물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갔다. 건축물은 거대한 비석처럼 생긴 성문이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고 불빛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카일이 발견한 불빛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었다. 성문 주위 돌바닥은 커다란 원을 이루고 있었고 가고일 석상 4개가 원의 4방 위에서 중앙의 성문을 향해 마주보고 있었다. 유적의 구석에는 크기가 작은 성문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납골당처럼 보였다. 카일이 유적에 발을 들여놓자 중앙 성문을 통해 무언가가 걸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죽음 그 자체인 우리보다 훨씬 더 죽음에 가까운 존재. 깊은 죽음보다 절망적인 존재. 곁을 맴돌던 고스트들이 수근거리더니 두려운 듯 흩어져 사방으로 날아가 버렸다. 400년 만에 방문자인가? 귀를 울리는 강한 진동을 담은 여성의 목소리였고 카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륙 공용어였다. 이 중부어는 통일전쟁 당시 대륙 곳곳으로 퍼져나가 현재는 대륙 전 지역에 보급되어 있었다. 그대와 그대를 둘러싼 이 세계의 영원한 안식을 환영한다, 방문자여. 누구냐? 카일은 여인의 인사에 답하지 않고 롱소드를 빼들었다. 석실에서 나온 존재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으로 날씬한 몸매에 보라색 보석으로 치장된 검은색 로브를 걸치고 있었다. 다만 피부가 핏기 없는 흰색이고 머리에는 사냥의 뿔이 달려있다는 것이 여느 여인과 다른 점이었다. 카일은 석실에서 나온 존재가 가녀린 여성임을 확인했음에도 방어 자세를 풀지 않았다. 직감이 좋구나.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 하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없고 하긴 데이드리아가 평범한 자를 이곳으로 부를 리 없지. 그대의 이름은? 카일이다. 카일로스. 카일은 순순히 대답했다. 그녀의 말에는 거스를 수 없는 강한 힘이 담겨있는 듯했다. 카일로스, 나는 신의 의지를 집행하는 존재이다. 죽음 신의 여군주 데이넨으로도 불리지. 그대가 이곳을 찾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마법에 의한 선택이다. 아주 강력한 원고대의 마법이지. 이 유적에 대한 숱한 전설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 카일은 들어봤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질문했다. 여군주여, 그렇다면 전설대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오? 자, 이리로 따라 들어오도록 해라. 데이네는 석실로 들어가 지하로 통하는 계단으로 내려갔다. 데이네는 카일을 제단에 세웠다. 묻겠다. 그대는 데이넨의 축복을 받고 의지의 대검 데이데리아를 소유하겠는가?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오? 카일은 긴장된 표정으로 데이넨을 향해 되물었다. 그대가 지불해야 할 것은 전혀 없다. 나의 염원은 작은 것이 아니오. 말해보아라. 가장 먼저 최강의 검수를 가지고 싶소. 그리고 포트니오를 분쟁에서 자유로운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오. 포트니오의 분쟁을 멈추고자 한다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소. 네 마지막 염원은 아름다운 왕녀가 아닌가? 수많은 영웅 남은 사랑과 동경에서 시작되지.
그 결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이것들은 쉬운 바람이 아니오. 그래도 대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오? 데이네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웃던 여군주는 표정을 바꾸었다. 검사여, 아니 영웅이여. 그대는 대륙에 군림하는 영웅이 될 것이다. 미래의 그대에게 포트니오의 분쟁이나 왕족과의 혼인 따위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여겨질 것이다. 그대는 본인의 영혼과 재능이 이끄는 대로 행하면 된다. 그것이 그대가 지불할 보상이다. 무슨 뜻인지 지금으로선 이해가 가지 않소. 하지만 온몸에 흐르는 이 긴장, 당신이 마신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군. 축복을 받고 대검 데이드리아를 소유하겠소. 데이네는 재단의 대검을 조심히 내려 카일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검을 바라보며 말했다. 검의 강도는 지상의 어떠한 명검이나 마법검도 따라올 수 없다. 결코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검에 깃든 칠흑의 어둠과 고요한 죽음이 그대를 지킬 것이다. 카일은 대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데이네는 카일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입을 떼어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청년을 마주보았다. 이 키스는 나의 축복이다. 그대는 군주의 대리자로서 죽음과 어둠에 속한 모든 피조물을 부릴 수 있다. 또한 먼 옛날에 사용되었던 잊힌 언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이네는 검의 손잡이 윗부분에 새겨진 수면에 잠긴 금음달 모양의 문장, 나궐의 문장을 가리켰다. 이 나궐의 문장을 추종자들에게 부여하라. 그들도 검의 가호를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축복 의식이 끝난 후 카일은 여군주를 따라 지하 계단을 올라왔다. 며칠 뒤 왕도 라이트포우 남부에 마수 미노타우루스가 출현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포트니오는 바로 군대를 투입했다. 하지만 기사단과 보병대는 패했고 모험가 길드 소속의 용병들도 실패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나온 후에야 마수는 토벌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종종 일어나는 부대 단위의 마수 토벌이 아니었다. 이번 미노타우루스 토벌은 보병대 소속 일개 하사의 단독 토벌이었다. 시민들은 열광했고 병사들은 경탄했다. 그의 놀라운 활약은 로사드르에까지 퍼졌고 결국 국왕의 포상이 결정되었다. 카일로스는 기사자귀를 받아 포트니오 왕립 기사단에 들어갔다. 다른 귀족들이 신분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였으나 마수 토벌을 해낸 카일로스의 인기와 군부의 강건한 의지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케이로니아력 1835년 여름, 카일로스의 나이 22세였다. 대검 데이드리아의 힘을 얻게 된 젊은 기사 카일로스. 그는 과연 그 힘으로 포트니오 왕국을 분쟁 없는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영웅들의 전쟁 서사시, 안제도 작가의 정통 판타지 장편소설 사계절의 대륙이었습니다.